첫 컷수 대성공입니다. 우주아빠TV 최초로 커스텀 순행을 도전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도우정보로부터 SK 하이닉스 P41 제품을 지원을 받았는데, 요거 영상을 좀 찍다가 보니까 이 PCI Express 4.0 지원되는 SSD가 이 보드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CPU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존버하려고 3600 CPU로 바꿔놨더니 얘가 3.0으로 인식이 돼요. 3.0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4.0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CPU를 또 5800을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80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김에 그냥 요 커스텀 순행을 미뤄왔던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커스텀 순행은 제가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 코브라 내비게이터라고 바이스키 제품인데, 요게 이제 아쉽지만 단종이 된 제품이라 가지고 더 이상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AS는 안 됩니다. 더 이상 AS는 안 되는데, 뭐 이게 뭐 고장날 거는 별로 없어서 요 케이스가 제가 지금 오늘 쓰는 거 말고 2개가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드리려고 제가 앞서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늦어진 게 뭐냐면, 이 코브라 내비게이터라는 이 케이스 전용 물통이 있어요. 이 케이스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의 물통이 있는데, 그거를 쓰레시스에서 구해 주시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게 단종된 케이스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물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물통하고 일반 펌프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에다가 물통을 달아서 이렇게 케이스 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많이 미뤄왔던 거고, 원래는 제가 작년 말에 커스텀 순행을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 말쯤에 이제 짭수들이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CSI 360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커스텀 순행의 필요성을 조금 또 못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커스텀 순행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12세대 때문에 발열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짭수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12세대가 그러면 앞으로 나올 13세대라든지 아니면 AMD 라파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같은 사이즈 CPU에 많은 트랜지스터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발열이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커스텀 순행이 필요할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컷수를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앞으로 컷수가 필요가 있을 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이 딱일 것 같아서 드디어 커스텀 순행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커스텀 순행을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유튜브로 빌드 하시는 분들 영상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3RCS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3RCS는 예전부터 커스텀 순행 부품 파츠들을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뭐 순행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팅 뭐 파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PETG 관을 자를 때 쓰는 공구하고, 그 다음에 자른 공구를 또 리머라 그래가지고 따듬는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피팅에다가 꼽을 때 딱 맞게 들어가라고 45도 각도로 깎아주는 일반 리머라고 요런 공구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RCS에서 100%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 커스텀 순행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3RCS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요 냉각수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3RCS가 원래 커스텀 순행으로 출발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파츠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이 뭐 토리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알샵에도 이 커스텀 순행에 관련된 모든 용품들이 다 판매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PETG 관에다가 휠 때 이거 안에 넣는 실리콘 호수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린 건데, 인디게이터, 순행액이 흐르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디게이터라고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거 있죠. 요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것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연결할 때 쓰는 피팅들입니다. 피팅들이고, 아까 그래픽카드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픽카드가 조텍의 3070 홀로블랙인데 얘가 순행 파츠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순행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CPU 순행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요 GT50에 있는 부품들을 뜯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5800X로 교체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5800X로 교체를 해서 발열 상태만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커스텀 순행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온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CPU만 바꿔서 지금 2열 순행 상태에서 온도 체크만 한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커스텀 순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00X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30만원 초반에 구입했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라파엘 나올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가격 인하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5800X. 저는 이제 5800X 써버리면 이제 라파엘은 물 건너갔죠. 지금 떼낸 CPU는 3600입니다. 고장난 거 AS 받은 거. 고장난 거 그 구독자분이 기증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던 거 AS 받아갖고. XX를 장착을 하셨고요. 얘는 이제 나중에 또 서브컴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 당근에 팔든지 수를 내야겠죠. 요거를 W15 볼륨 때문에 깜놀해요. 네, 죄송합니다. 살짝만 바를게요. 바로 뗄 거니까. 아니지, 그래도 온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발라야 되겠다, 그죠? 썸물은 많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네. 썸을 발라줬고 장착만 하면 되죠. 이 쿨러가 장착 방법이 꽤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서 장착하기가 무법 기능은 없지만, 무법 방지 기능은 없지만 이게 장착 방법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이 방식으로 어떻게 무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순행 쿨러 장착 방식보다 이 장착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게 장착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쿨러들은 이렇게 펌프 고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은나나님, 네, 어서오세요. 아, 전력 제한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케이스가 GT50인데 건담류 케이스 중에서 제일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찬 느낌? 냉각 성능도 좋고 부피도 작게 차지해요. 건담류 중에서는 제일 아담한 사이즈. 그리고 2열 순행을 이렇게 샌드로도 달 수 있고 딱 꽉 찬 느낌이지. 빈틈이 없잖아. GT50이 게임용으로 괜찮아요.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GT50이 꽤 괜찮은 케이스예요. 가격도 건담류 중에서 제일 싸고 10만원 정도 하니까. 근데 이제 케이스 팬이 LED가 이제 고정이라는 게 단점인데, 3RCS에서 그 케이스 팬을, 그 TF 팬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을 내렸거든요.
하나에 5,000원이거든요 서브팬이.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니까, 그걸로 교체하시면 RGB 연동도 잘 되거든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는 12025 팬인데, 요거랑 TF팬 차이가, TF팬은 RPM이 최대가 900입니다. 요 12025 팬은 RPM이 1500rpm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 팬이 1500rpm 올라가면은 소음만 나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한 900rpm 정도 지원되는 그 3아시스의 TF 팬으로 케이스 팬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행은 이제 라디에이터에 있는 거는 1500rpm까지 필요하지만 1800rpm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케이스에 있는 팬은 한 900rpm 정도만 해도 냉각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켜가지고 CPU 온도만 한번 체크해보고 바로 커스텀 순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프라임 바로 돌려볼게요. 온도가 90도입니다. 지금 9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립에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나눠드릴 코브라 내비게이터 케이스입니다. 요거 받으시면은 이 박스 상태에서 위에 한 겹이 더 있어요. 네, 위에 한 겹이 더 있어서 완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두꺼운 박스로 이렇게 갈 겁니다. 당첨되신 분한테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 두껍게 한 겹이 더 싸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편의상 벗겨 놓은 거고. 자, 이제 코브라 내비게이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이벤트로 나눠드릴 6월 30일 날 마감하고 추첨해서 보내드릴 케이스 코브라 내비게이터 바이스키 제품. 네, 지금 이게 단종이라서 AS는 안 돼요. 네. AS는 안 되고, AS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튼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전에 그 엔젤 정보기술 사장님하고 같이 하나 개봉해가지고 봤는데, 뭐 고장 날만한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튼튼한 케이스입니다. 벤치 테이블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커스텀 순행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이쁠 것 같고요. 커스텀 순행 아니더라도 그냥 조립해서 쓰셔도 되게 이쁠 거예요. 그러니까 XMP만 적용을 하시더라도 웬만한 A520보다는 B550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싼 B550을 쓰시면 됩니다. 오로스 엘리트 제품은 그런 뭐 치명적인 그런 결함은 없기 때문에 A520 다른 거 쓸 빼서 B550 오로스 엘리트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를 벗기면 요게 이제 케이스의 상판이 되는 파츠입니다. 요게 케이스예요. 케이스 상판이고,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요게 있어요. 요 파츠가 있고, 이게 되면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런 나사들이 들어있고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코브라 내비게이터 케이스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품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좀 있네. 요게 이제 케이스의 지지를 한 다리 부분인데, 다리 파츠가 3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당첨되시면은 요거 보시고 따라서 조립을 하셔야 돼서, 총 3개의 다리가 있어요.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요거는 이제 라디에이터나 순행 쿨러를 고정할 수 있는 파츠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래픽카드 고정하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하드나 뭐 SSD나 그런 거 고정하는 파츠예요. 그리고 이쪽에 RGB 허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들어 있고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파워를 장착하기 위한 파츠가 들어 있어요. 이게 답니다.
지금 봐서는 형체가 안 나오시죠? 어떤 형체가 될지. 이거 보면은 지금 제품이 박스에 오래 들어있어 가지고 가루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붓으로 털어내시면 됩니다. 이 포장이 몇 년 동안 돼 있던 제품이라서. 근데 굉장히 이게 부품들이 고급스러워요. 강철로 두껍게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이제 파워를 장착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파츠고, 얘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파츠입니다. 얘는 이제 SSD나 하드 장착하는 파츠겠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RGB 허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파츠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나사들, 공구들,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케이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코브라 내비게이터 케이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총. 여기도 지금 오래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가루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이거 다 털어내 주시고, 한 개, 똑같은 모양으로 3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게 조립을 해보면 되게 이뻐요. 여기가 다 LED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LED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제 상판이죠. 상판입니다. 얘도 LED가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워 스위치 연결하는 케이블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리를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딱 바이스키 6개짜리를 찾아야 합니다. 둘레에서 7, 이거다. 제일 긴 거 말고 육각으로 되어 있는 7개 들어있는 나사가 있어요. 육각 렌치도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조이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다리 고정하는 거는 요 모양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육각으로 조이는 볼트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각으로 되게 부품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요거는 케이스만 조립하기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어서, 지금 이벤트 당첨되셔가지고 이 케이스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전 전에 한번 했는데도 되게 헷갈려요.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데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금 다리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튼튼하게 좀 꽉 좀 조여 주시고요. 이렇게 나머지 2개를 더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받쳐 놓고 두 번째 다리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슬슬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무겁기 때문에 옆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2분이서 같이 하세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혼자 하기에 조금 빡셔요.
이게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옆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같이 하세요. 혼자서 하시면 힘듭니다. 당첨되시는 분은 꼭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혼자 하긴 하는데, 이 혼자 하기가 조금 빡세요. 다리 다는 것까지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리 2개 정도 이제 고정하고 나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 있을 거니까.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헛돈다. 됐어. 이 정도 조이고 이제 마지막 다리 들어갑니다. 이제 케이스의 모양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스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컴퓨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왜 안 들어가? 네, 이렇게 이제 다리 3개 고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려울 건 없어요. 혼자서 해도. 다리 3개 완전 고정하시기 전까지는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옆에 누구 계시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 자, 불금을 또 이렇게 커스텀 순행과 함께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 케이스 전용의 물통이 있던데, 그 물통에 LED도 들어오고 굉장히 이쁘던데, 그거를 쓰레시스에서 구해 주시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셨는데, 이게 단종된 케이스다 보니까 못 구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판 자체에도 이게 LED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마다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서 허브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돼요. 자, 이 허브는 이제 이 3M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갖고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타가 아니고 몰렉스 파워입니다. 옛날 부품이다 보니까 몰렉스로 되어 있고요. 요게 4핀이니까 이쪽이겠죠. 빨간 부분이 전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또 옛날 건데 5V 지원이 돼요. 이 허브는 5V로 5V 호환이 되나봐요. 이 허브는 5V로 호환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포트가 총 10개가 있는데, 여기가 6핀으로 된 게 있고 4핀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근데 4핀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게. 그러면은 4핀은 이 6핀의 가운데 4개에다 꼽으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이게 4핀이 2개밖에 없는데 이 허브를 어디다 쓰지 막 그랬었는데, 웃긴 게 호환이 되더라고요. 6핀 자리에다가 4핀을 가운데 꼽으면은 호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들을 일단 작동되는지 봐야 되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4핀짜리 짝인데 꼽는 쪽이 6핀이지만 4핀에 맞춰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바이스키 허브에 6개 중에 가운데 4개에다가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6핀은 RGB 지원되는 펜들이 아마 6핀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펜하고 얘들하고 다 호환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를 장착을 할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해줍시다. 이쪽 구멍, 그리고 이쪽 구멍, 그리고 또 이쪽 구멍, 그리고 밑에 쪽에도 여기 그다음에 이쪽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행 파츠를 하나씩 들고 올게요. CPU 워터블럭입니다. CPU 워터블럭. CPU 워터블럭을 장착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AMD용 브라켓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워터블럭을 장착을 할 건데, CPU 워터블럭 굉장히 무겁습니다. 멋진데요. 얘도 바이스키 허브에 호환되는 제품인가봐요. 허브 포트랑 똑같아요. 저도 있고, 얘는 변환 포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일반 5V에 호환되게끔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지금 바이스키 허브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써멀은 TM41에 들어있는 W15 써멀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도록 할게요. 비닐이 붙어 있거든요. 이 필름을 이렇게, 워터블럭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CPU 워터블럭을 올려줍니다. 이게 맞을 것 같죠? 장난 아니게 뻑뻑한데요? 엄청 뻑뻑한데?
이래야지 밀착이 되겠죠. 와, 일단 순행 펌프 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장력이, 이게 순행 펌프 고정하는 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빡빡하게 조이는데요. 방열판 안 달면은 달리긴 하네요. 방열판 달고 싶었는데 아깝다. 아쉽습니다. 일단 오토블럭은 달아줬어요. 자, 이제 파워 연결해가지고 LED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파워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워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 그러고 있었네요. 파워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로 다시 고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틀리네. 확실히 틀리네요. 파워에는 파워에 들어있는 나사로 고정을 하세요. 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저게 나사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나사라 가지고 요즘 부품하고 좀 안 맞나봐요. 그리고 파워 고정할 때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나사 말고 파워에 들어있는 나사로 꼭 하세요. 이걸로 하니까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파워를 고정을 해주고, 그 전에 이거를 라디에이터를 좀 고정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파워를 달아버리면 라디에이터 고정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라디에이터는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 라디에이터가 아주 깔끔합니다. 짭수 라디에이터하고는 또 느낌이 살짝 틀리죠. 짭수하고는 또 약간 틀려요. 수로가 아마 CPU가 이쪽이니까 수로가 아마 이쪽으로 구성되는 게 맞겠죠. 긴 걸로다가 하자고요. 메인보드에 전원을 켜는 건 아니고요. RGB 연결된 허브 확인만 하는 거예요. 4핀만 연결해가지고 LED가 잘 들어오는지 워터블럭까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4핀 몰렉스만 연결해가지고 RGB 허브 불 들어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줬고 파워를 그래서 전원을 여러분 되죠? 오! 들어옵니다. 오, 좋아, 좋아. 오, 멋진데요? 네. 워터블럭까지 딱 연동이 잘 되죠? 멋지네. 좋아, 좋아. 정신 차려. 됐어. 자, 펜은 요렇게 달릴 겁니다. 이렇게 달릴 거고, 라디에이터가 배수구, 출수구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았어. 와, 진짜 이런 거 할 때는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좀 잡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 할 때가, 이런 거 할 때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라디에이터하고 팬하고 결합하고 이럴 때는 진짜 조금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다른 때는 모르는데 순행 조립할 때는 이렇게 누가 잡아주면 조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 고정만 하면 되니까. 네, 승영님 어서 오십시오. 고정이 되고 있죠, 서서히. 자, 이제는 뭐 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거야 뭐 그냥 달면 되니까. 두 개까지 고정하고 나면은 뭐 그 다음 거는 그냥 되죠. 어려운 거는 끝이 나고 쉬운 거만 남았다. 자, 이제 쉬운 작업만 남았습니다. 시라시스의 12025 펜 3개, TM41에 들어가는 쿨러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자, 뒤에 이제 펜을 케이블들을 처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케이블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하고 파워를 장착하는데 걸리는 게 없도록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RGB 케이블끼리 살짝 한 번 더 묶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흡기 구조로 라디에이터 팬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꼽아주면 되는데, 쯤에 허브를 여기쯤에다 붙입시다. 4개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파워를 달고 얘를 붙여주면 되겠네. 아까보다는 조금 심플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래픽 카드 전원 2개 있어야 되고, 일반 하드에 SATA 전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CPU 보조 전원하고, 다 써야 되네. 그러면은 전원을 어디로 올려줄까요? 넣을 수 있을까? 넣어보자. 들어가네. 오케이.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워 케이블. 최대한 깔끔하게. 하드를 안 쓸 거니까 그냥 M.2 두 개로 끝을 냅시다. 그냥 초호화판으로 가. 기왕 하는 거 초호화판으로 가. 그냥 1테라 SSD 두 개로 도배를 해버려. 일반 하드 쓰지 마. 이제 선정결하기 귀찮으니까 일반 하드는 쓰지 마.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만 옮기고 데이터만 옮겨버리고 안 쓰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리고 얘는 밑으로 내리고 P41을 4.0 지원되는 슬롯에다가 P41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P41을 그냥 장착을 했어요. 방열판 없이. SSD 열 나겠나? P41을 익스프레스 4.0에 장착을 하고 키오시아 1테라는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초호화판으로 일반 하드 없이 SSD만 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초호화판으로 가. 카드를 장착을.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장착을 하자고요. 이렇게. 얘는 쪽으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수로만 진짜 하면 되죠. 그게 제일 복잡한 거긴 해. 그게 제일 복잡한 거긴 해. 그래도 네, 시작이 반인데 이렇게나 했으니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끄고 SATA 전원이 들어가는 부품이 있나? 순행 파츠에 SATA 전원 들어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고 됐어. 일반 하드는 안 쓰고 나중에 백업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뽑아 봅시다.
주무세요. 저는 혼자 열심히 일을 할 테니 푹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시면은 순행이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워터블럭이 SSD 슬롯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SSD 방열판을 못 쓰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물통하고 이 펌프를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 펌프하고 물통을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펌프에는 이렇게 그 구멍을 막는 피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이 요 위쪽으로 결합이 될 거고요. 여기 구멍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쪽, 이쪽이 이제 순환되는 순행액이 나오는 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배수 쪽인데, 이쪽하고 이쪽 위에는 막아줘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펌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보이죠? 예, 이쪽이 이제 물이 나오는 쪽이에요. 이게 냉각수가 출구이기 때문에 이쪽은 막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물을 뽑을 때 쓰는 단자라서 이쪽은 이렇게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는 막고, 이 펌프가 RPM이 4000 RPM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짭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RPM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물통인데요. 물통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물통에도 입구를 막는 피팅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물통을 결합하는 부품들입니다. 물통을 결합하는 부품들이고, 이렇게 결합하는 부품들이 있고, 여기 물통인데 이렇게 이제 직결로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양쪽 연결하는 피팅으로 펌프하고 물통을 연결해 줄 겁니다. 피팅 중에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피팅이 있어요. 이거였네. 양쪽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피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피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 연결을 합니다. 물통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물통하고 펌프를 이렇게 피팅을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더 조여줘야 되겠다. 두께가 살짝 걸리네. 얘를 조금 더 조여줄게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물통하고 펌프가 결합이 된 형태죠. 그리고 이제 이 PWM 케이블은 CPU 펌프, 펌프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진동은 없을까? 이렇게 어설프게 고정을 해도 진동은 없겠지. 오케이. 전용 물통이 아니라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어설프다 어설퍼. 너무 어설픈데 이거 전문가들이 보면 욕하겠는데 이거. 무슨 펌프를 그따구로 고정을 하고 있냐면서 방법이 없는 거 어떻게? 얘를 여기다가 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나 이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약간 꺾어지면 되지 뭐.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 결정했어. 결정했어. 슬프지만 할 수 없다. 슬프지만 할 수 없다. 부정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고. 수로 구성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흔들리겠는데 이거. 실리콘 호스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휘어야지 이게 이제 굳었을 때 구멍이 막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휘기 전에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들어가네 이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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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들어가.
저도 이건 처음 해보는데 어느 정도로 가열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시원한 게 계속 들어가네. 밀어 넣으니까 계속 들어갑니다. 신기하네. 나중에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밀어 놓고 일단은 여기서 꺾어줘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이쯤에서 오 주름 안 생기고 꺾었어. 오케이. 주름 안 생기고 꺾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야 되네. 한번 꺾고 나면은 실리콘을 빼줘야 되네요. 그래야지 쑥쑥 빠지네. 이제 요령을 알았어. 요령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직선으로 다시 꺾어주면 돼요. 또 이쁘게 안 됐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이렇게 이쁘게 안 되지?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쉬운 게 아니네. 정말 어렵네. 그렇고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잘라주고 올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첫 밴딩 성공. 두 번째 밴딩 성공.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쯤에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잘라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넣어갖고 조금 갈아주고. 예, 첫 관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첫 파이프는 성공. 첫 파이프는 성공. 첫 파이프는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첫 파이프는 성공입니다. 네.
별로 튼튼하게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인데요. 이 세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아, 또 너무 짧게 잘랐네. 아, 왜 이렇게 사이즈를 못 맞춰. 와, 벌써 새벽 3시가. 몸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PTG 파이프도 이제 없어서 여기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잘 만들다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오케이. 그래도 막판에 성공했네. 됐습니다. 이제 수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파이프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다. 와, 이거 누 수가 없을라나 모르겠네. 자, 냉각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옆에서 넣어야 되나? 위에서 넣어야 되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메모리도 이제 LED 나오고. 네. 됐어요.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세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하드에 있던 데이터를 D로 좀 옮겨야 돼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 작업도 좀 해야겠다. 오, 됐습니다. 이제 RGB 연동까지. 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데이터 다 옮겨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냉각수가 회전이 100% 다 돼가지고 거품이 싹 빠지고 나니까 소음이 줄었어요. 비 오는 것 같은 소음도 줄고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결과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컷수 작업을 한 것 치고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수로가 좀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 삐뚤삐뚤한 게 있는데 마지막 수로 이거 할 때 3번 실패를 해가지고 긴장했었어요. 이것까지 실패했으면 못할 뻔했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와, 대성공. 너무 잘 어울리네요. 누수도 한 방울도 없고 이게 생각보다 누수가 안 되네. 이 피팅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무 링이 3개씩 들어있더라고요. 피팅 하나에. 그래서 그런지 누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꽉 잠궈놔도 이게 당기니까 저 PTG 관이 빠지던데 누수가 안 되나 봐요. 차로 움직일 때 충격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쿵 하면은 잘못하면은 저기 관이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아무튼 기분 좋네요. 첫 컷수 작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컷수 작업을 오늘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옛날 어릴 때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친구가 오는데 또 작업한답시고 막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밤샘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청은 하지 않더라도 아까 저녁 시간대 연기 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